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9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좀 전에 우리 남궁재원 주임이 예. 나흘 동안에 미국 시장의 간단한 요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항상 그 월요일마다 오늘은 뭐 월요일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나흘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S&P 500은 어느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일주일간 그리고 어제를 포함해서 네. 그 S&P 500이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EPS 추정치도 0.1% 올라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 EPS 추정치가 계속 플러스가 나네요. 예, 계속 우리나라는 플러스가 납니다. 계속 조금 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EPS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아직 네.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은 얼마 전에 마무리된 다음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보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뭐 한 26%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달러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실제로 원화 환산으로 보면 나 별로 안 터졌네. 예. 어떤 사람은 뭐 플러스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 과거에 닷컴 버블 깨졌었던 2001년, 2년도에도 달러 인덱스가 되게 강하면서 예. 실제로 미국 주식 하락한 거에 비해서 원화 환산으로 보면 강한 모습이 과거의 위기 때마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예. 그렇게 미국 주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위기 때도 오히려 달러가 강하게 가서 예. 손실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 내년도에 그 원 달러 환율이 한 1,150원 밑으로 내려오면 예. 우리의 고객 자산도 이제 또 달러로 많이 이렇게 좀 한 5대5 정도로 그죠? 예. 에셋 알로케이션은 좀 그 달러 자산은 한 50%까지 늘릴 계획이긴 한데 예. 이래저래 보면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 달러 환율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기 때는 달러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생기면서 올해도 S&P 500 기준으로 한 14%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원 달러 환율 자체가 14% 이상 14% 그렇죠.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냥 인덱스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똔똔이네. 똔똔이죠, 네. 사실. 그 주말에 뭐 영상 보셨겠지만 그 강한국 작가가 그 과거 10년, 2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평균이 예. 1,132원이래요. 예. 예, 그러니까 1,130원 정도 피벗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1,380원이니까 예. 이 박스권을 상단에 살짝 이제 예. 뚫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은 좀 비정상적인 네. 그런 상황인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약간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좀 해소되는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단연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그 뒤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엔비디아도 5% 이상 오르면서 간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익 쪽에서는 테슬라가 계속 그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돼 있고요. 엔비디아도 0.3% 정도 상향 조정됐고 지난주에 그 금융주 JP모건 같은 경우도 한 5% 내외 올랐고요. 역시 이익 추정치도 0.4%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YTD로 S&P 500이 14.7% 정도 네. 하락을 했고요. 이익 추정치는 6.6%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P 500의 PER 기준으로 보면은 17.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6배 중반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17배 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PBR은 4.09배 그리고 ROE가 23.9%로 ROE 수준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 시장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핵심 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요 기업 PER 보면은 내내 뭐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25배 수준, 그리고 좀 높게 거래되는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50배 내외, 그리고 가장 낮게 거래되는 게 이제 메타 13.0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구글 17.8배, 그리고 엔비디아 35배. 이 정도 수준의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ROE가 23.9 참 좀 부럽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한 10% 지금 정도 나오고 있죠. 예, 10%가 좀 깨졌습니다. 예. 밑으로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PER도 이제 9배대, 예. 9.5배, 9.9배 뭐 이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근데 미국 주식은 이 미국 기업들의 ROE가 24%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꽤 수익률이 높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높고. 자본을 그냥 그 무수익 자산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죠. 이거를 주주한테 환원하거나 네. 아니면 투자에 활용하거나 해서 그 효율성 자체를 굉장히 높여가면서 자본을 되도록 적게 가져가면서 이익은 높이 가져가는 예. 그런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S&P 500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24%나 이렇게 높은데 그 수익을 또 주주들한테 예. 거의 뭐 70%에서 100% 이제 또 다 돌려주다 보니까 예. 예, 미국의 주가는 상당히 이제 좀 단단한 예. 그런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자면 그 보기 전에 아까 전무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S&P 500의 EPS 추이가 8월 중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 노란색 친 부분 보면 이게 뭐 급하진 않지만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240불 찍었다가 예. 6월 중순에 예. 그러고 나서 236불대까지 예. 빠졌다가 다시 EPS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실적 발표들이 대거 있었고요. 네.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대개 EPS를 하향 조정했다가 다시 최근에는 상향 조정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S&P 500이 3.65% 올랐는데 예. 제일 많이 오른 게 자유소비재네요. 5.6%. 예, 자유소비재 5.62%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10.9%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시총 높은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여율이 높았고요. 아마존 역시 자유소비재에서 시총 1위인데 네. 4.5%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아서 불편했는데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4.7%가 올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비트코인도 15.6%가 올랐습니다. 네. 그 이외에 금융도 간만에 반등을 했고요. 소재, 건강관리 이런 쪽이 지수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예. 결국 뭐 테슬라가 11% 가까이 오르면서 예. 최근에 이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예. 명품 기업, 그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말고 나는 다른 거 뭘 살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여전히 이제 고객 충성도가 있다 보니까 예, 테슬라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랐던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예. 10년물 아까 국채 금리 가지고 우리 예. 남궁재훈 주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CPI 발표하고 나면 좀 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미국채 10년물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오르는 것의 질이나 성격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그렇죠.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세게 오르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6월 달에 오를 때가 좀 그런 상황을 우려해 가지고 금리가 3.47%까지 올랐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는 약간은 그 물가 요인보다는 경기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면은
그 물가 요인, 그 금리의 그 구성 요소를 물가하고 경기를 보면은 물가에 대한 기대는 최근에 여러 지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약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에 대한 요인은 PMI나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 요인이 금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가운데 또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좀 전에 봤던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지금은 금리 상승을 압도할 만한 기업 이익의 상승이 나타나면은 주가는 계속 그 기업의 주가는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면은요. 2.43%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남궁재원주임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뉴욕 연은이 계속 서베이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발표를 하는데 7월 대비 8월로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많이 꺾였어요.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7월에 6.2%였다가 네. 8월에 5.7%로 꺾였고요. 그리고 3년을 보면은 3.2%에서 네. 2.8%로 꺾이면서 앞자리가 변할 정도로 꺾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파월 의장이 굉장히 그 염려했던 것이 취약계층 있잖아요. 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인컴별로 해서 그 기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뉴욕 연준에서 조사를 해서 내놓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각도 자체가 소득이 큰 사람이나 소득이 작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Inflation Expectations by Income 해가지고 네.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건데 그 거기에 보면은 파란 위에부터 보면은 소득이 5만 불 이하 그리고 소득이 5만 불에서 10만 불 그리고 10만 불 이상을 보면은 각각 6.0, 5.2, 5.7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고점에서 꺾이는 각도 자체 강도 가파르게 꺾였네요. 예, 세 개 다 꺾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을 약간은 좀 안 좋게 하는 예.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보듯이. 예. 요 지표처럼 예. 정말 페드의 그 우리가 기대하는 피벗이 좀 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꺾이고 있는 반면에 경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금리를 조금 상승하고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타났던 6월 중순에 3.47%에 대한 로 금리를 끌어올린 그런 상황보다는 어쨌든 더 개선된 상황이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뭐 10년물이 6월 14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 바로 전날 예. 3.47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러고 나서 8월 초까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10년물이 빠르게 이제 꺾였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6월 달에 CPI가 9.1 나왔고 지금 CPI는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이다 보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뭐 많이 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저 3.47을 뚫으면 어떡하나 뭐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6월 달 비해서는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이 10년물도 이번 그 F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꺾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 금리가 사실은 이게 경기에 대한 프락시거든요. 네. 이게 0.88%로 주간 기준으로 16bp 정도 올랐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최근에 2년물이 좀 많이 오르면서 여전히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하고 비슷하게 AAA가 7bp 상승한 4.48% 그리고 BAA가 5.54% 기록했는데
밑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많이 네. 꺾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이힐드가 34bp 꺾여서 8.05% 기록이 네. 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57%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거의 50bp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정크본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좀 꺾였거든요. 네. 다른 통화들은 계속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냈는데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일드 지표가 중요한 게 그 정말 하드 랜딩이 오냐, 예. 소프트 랜딩이 오냐, 그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이제 고통 얘기하면서 아니야, 너네들이 기대하는 소프트 랜딩 아니고 하드 랜딩 올 수 있어, 이 얘기에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하드 랜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 하일드 이 금리가 저는 치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바로 앞전에 9%를 찍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 그나마 하드 랜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 하일드 기준 금리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수급이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펀더멘탈 요인이라고 하면은 가계 연체율이나 기업의 부도율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에서 보면은 유가는 지난 주 기준으로 하면 0.7% 빠져서 86불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는 0.7% 빠졌네요. 예, 빠졌습니다. 어제 좀 올라서 그렇죠. 그 리그 카운트는 5개가 줄어서 591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유가가 좀 빠져서 그런지 그 최근에 나타났던 경향은 좀 반대되는 경향이 600개가 나타났는데 넘었었는데 한 1, 2주 사이에 좀 계속 좀 몇 개씩 줄어드는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가 4.7% 올라서 3.6불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리는 뭐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밀 가격 오래간만에 가져왔는데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은 했지만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밀은 고점 대비해서 35%가 빠졌습니다. 그래요? 많이 빠졌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TTF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보는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 가격 자체가 고점 대비 4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각은 그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 통화가 약세로 가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빠지면서 유럽 통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유럽 물가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그 약간의 반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28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거는 가져왔는데요. 고점 대비 1.8%가 빠졌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게 여거에서 거래되는 거였는데 1374원으로 고점 대비 0.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로달러, 유로화도 저점 대비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 약세가 좀 단기적으로 멈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하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190유로인데 한 150유로 밑쪽으로 가면은 그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유로화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예. 방금 이제 TTF 가스 가격을 유심히 이제 봤는데요. 예. 지난 3월 달에도 3월 초에 예. 치솟았다가 예. 그러고 나서 빠르게 빠졌었네요. 예. 이때 FMC에서 처음에 3월 달에 예. 그 25bp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시장이 빠르게 랠리가 왔었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그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금리 인상 전에 올랐다가 예. 오히려 금리 인상하고 나서 뭐 금리 인상 페드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빠졌을 때 예. 주식 시장이 랠리가 들어왔었고 지금도 보니까 유로랑 US 달러도 3월 달에 똑같은 식으로 예. 다시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네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증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하는 투기 세력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 상품 시장 자체에서도 그런 투기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증거금 수준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파운드화도 역시 반등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코스피는 좀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 종목 동향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지난 7월 저점도 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3% 마이너스가 났고요. 코스피 전체로는 주가가 1% 빠졌네요. 예. 코스피 전체로 1%가 빠져서 지금 YTD로는 마이너스 19.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PER로는 9.6배 그리고 PBR로는 0.89배를 기록을 하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 EWY라고 하는 MSCI 코리아 ETF 있잖아요. 그게 1.9%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보수적으로 한 30포인트 이상은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계속 그 종목별로 아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는데 이익 추정치가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뭐 지난주에 미국의 반도체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역시 대형주에서 지금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LG화학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 정도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금융주인 KB금융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레벨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9배 내외, 8배 내외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 6배, 5배, K금융 4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26배, 28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피의 EPS는 미국 S&P 500과 달리 지금 연초 이후로 EPS 조정이 마이너스 8.3%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PER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이 자체가 P도 떨어지는데 분모에 해당되는 이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까 PER이 여전히 9.6배 정도 거래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이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PER로 추정을 했다가는 경기 침체기에 바닥에서 이익가 확 줄어들면서 PER이 높게 보여서 여전히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전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PBR, 시클리컬 기업이나 시클리컬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BR을 보는 게 맞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PBR이 0.89배다 그죠? 예, 0.89배입니다. 0.9가 2,400 정도를 0.9로 보면 되기 때문에 예. 2,400이 깨지면 0.9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0.89배고 아까 ROE 미국의 ROE가 28%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ROE는 9.25네요. 예, 9.25% 정도. 이게 ROE도 이 어닝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ROE가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국내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좀 많이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끔씩 예.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자 예탁금 기준으로 보면 51.9조 원 기록을 했고요. 그 주간 기준으로 3.5조 원이 빠졌고요. 빠졌네요. 예. 신용융자는 의외로 지금 견조한 편입니다. 네. 19.3조 원으로 전주 대비 0.1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대금은 금요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15.4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간 기준으로 2.3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수 9.2조 원, 코스닥 6.2조 원. 그래서 증시 분위기 나아지면은 증권주도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죠? 예, 중간에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플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